네, 주식시장이 활황이냐 아니면 침체냐는 그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느냐, 신규 상장 종목들이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IPO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 들어왔죠. 6월달 들어서 유일하게 사조 시푸드라는 회사가 입성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자, 과연 이 IPO 시장 하반기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IPO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인다는 걸로 간접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까요? 일단 상반기부터 정리하게 되면 상반기는 지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불황이었습니다. 공모주 시장에서는 상장 기업이 11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기간에 34개의 종목이 상장했었으니까요. 상장하는 그런 회사의 수로 보더라도 한 30% 수준에 불과했고요. 특히 공모자금 규모를 보게 되면 작년에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좀 크게 침체되어 있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주 시장이 좀 시장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양호한 그런 국면이 지속될 때 이 공모주 시장도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그 신규 상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국내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좀 급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히 그 시장 여건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들어오자라고 하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6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신규 입성한 새내기입니다. 사조 시푸드. 오전에는 공모가를 하회했었는데요. 어떤 선전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 사조 시푸드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오늘 상장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한 주가 흐름을 상장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가 계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경쟁률, 즉, 기관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이 가격 프로세스 상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공모가격, 그러니까 공모가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수요 예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면서 상장 전까지는 높은 인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상장하고 난 이후의 주가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기업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상당히 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그룹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에서 참치로 독보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산물 업체고요. 오늘 상장한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조의 계열사들이 잡아온 참치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일을 전담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조의 계열사들이 이제 바다에서 참치를 잡아오게 되면 그 참치를 자르고 이제 냉동시키고 포장하고 또 그렇게 포장된 참치를 일본이나 또는 중국 등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고 또 국내 횟집에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런 수산물 밸류체인상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참치라고 하는 생선이 상당히 그 고급 어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또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 참치의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이 참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참치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참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고급 참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 사조 그룹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식생활 습관 문화도 많이 변하더군요. 참 문화인데 커피를 많이 먹더니 커피 가격이 올라갔고 참치도 먹기 시작한다. 씨가 마를까 봐 걱정이군요. 자, 앞으로 이 사조 시푸드의 선전을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기업을 공개한 새내기들 성적표가 어떤지 주가 흐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사조 시프트까지 포함해서 상장한 업체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11개 종목이고요. 종목들의 수익률 격차 굉장히 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들은 아주 많이 올랐고요. 또 빠진 종목들은 상당히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28일, 그러니까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토건이나 사람 HR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격 대비해서 각각 170%와 그리고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격이 5,000원이었는데요. 어제 종가로 15,000원을 넘어섰으니까요. 뭐 지금 공모가격에 주식을 받으셨다고 하면 모두 대부분 300% 이상의 그런 큰 폭의 그런 급등 시세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 동아 팜텍이나 또는 유로스 같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휴비스나 비셈전자 같은 종목들이 2월달 이후로 상장을 했는데요. 비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전광판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역시 비셈전자 같은 경우에도 공모 가격은 4,400원이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6,800원을 넘어서면서 1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휴비스나 또는 코오롱 패션 머티리얼, SBI 모기지, 비아트론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모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SBI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일본 회사인데요. 상장할 때 좀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공모 가격을 계속적으로 좀 밑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근 중국 기업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차갑기 때문에 이 SBI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공모 가격을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상반기 성적표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7월 달에는 어떤 기업이 공모를 예정하고 있고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 들어볼까요, 한번? 네. 일단 그 7월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이 확정된 종목은 두 종목이고요. 이제 그동안 상당히 공모주가 좀 뜸하게 나왔었는데요. 일단 7월하고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그래도 월 평균으로 봤을 때 한 서너 개 정도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7월 달에 상장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그 7월에는 현재 PNT하고 그리고 디지털 옵틱이라는 이 두 개 종목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그 롤러를 만드는 업체고요. 공모 가격이 17,000원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 경쟁률이 370대 1,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산업용 롤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낯선 그 제품이긴 한데 뭐 반도체나 IT 또는 2차 전지 등 거의 대부분의 산업 그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단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부각이 되면서 PNT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들의 경쟁률이 300대 1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에 수요 예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역시 그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갤럭시 3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렌즈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렌즈를 만들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디지털 옵틱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나 또는 이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7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PNT나 또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공모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 두 종목이고, 그 다음에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어떤 기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개 종목은 이미 상장일이 확정이 된 종목들이고요. 이제 7월 달에 수요 예측,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조금 큰 종목들이 몇 개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데요. 지금 먼저 종목들 보시게 되면 네이블 커뮤니케이션즈와 MC넥스 그리고 우양 HC 같은 종목들이 지금 각각 7월 달에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7월 18일 날 공모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이고요. 특히 뭐 저희 렌터카 중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는 이 렌터카 업체는 아직까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AJ 렌터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그런 산업 내 섹터를 형성을 하면서 또 이 렌터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또 아무래도 그 기업들의 리스 같은, 예전에는 그 기업들이 자동차를 직접 구매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대부분 다 리스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매출 성장률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7월 중에 좀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또 공모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성공적인 입성 사례를 보게 되면 참고가 되실 텐데요. 상반기에는 가장 성공한 기업이 사라민 HR인 것 같습니다. 공모가 대비 319% 대단한 상승률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계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라민 HR의 이경섭 이사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성공적인 기업 공개의 사례로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사라민 HR은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사라민 HR은 인터넷 취업 포털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여 취업 포털, 헤드헌팅, 인재 파견 및 공공 취업 지원 분야까지 HR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춘 종합 리크루팅 전문 기업입니다. 사라민 HR은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정보를 보유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라민과 고품격 헤드헌팅을 선도하는 스카우트 코리아, 기업 맞춤형 인재 파견 전문 사라민 스텝 등을 통해 종합적인 리크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취업 포털 방문자 수 1위를 달성하였으며 코스닥 상장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증시 환경이 이어졌는데요. 이 성공적인 IPO를 가능했던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면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인재 경영, 임직원과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라민 HR의 이런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철학이 임직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이들의 성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적으로 업계를 선도해 온 것이 시장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향후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 기업들한테 이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공감하고 적극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요. IPO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강점을 알리고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어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IPO 기업들이 상장 이후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장 이후에도 회사 현황에 대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시장과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과 진심 어린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영 계획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영위하는 리크루팅 사업 자체가 사실상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고용의 확대와 실업난 해소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저희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라민 HR 임직원은 현재의 위치가 고객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과 사회환원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저희 사라민 HR을 중심으로 다우그룹 나눔재단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사라민 HR의 이경섭 이사와 통화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산필 연구원, 이 사조 시푸드는 지금 공모를 받으신 분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하반기 공모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오늘 공모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특히 공모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미 공모 가격의 주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시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인 좀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 유통 주식이 전체 주식의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이런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오히려 상승 탄력은 보다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하반기 공모주 시장 일단 상반기는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국면만 놓고 보게 되면 하반기에도 일단 큰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절차들을 맞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증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하반기 공모주 시장이 좋고 특히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는 월 평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이 꾸준히 상장하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IPO 핵심 유망주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하반기 공모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